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운드리스 티커 GFS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마침 바로 어제 2025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반응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요즘 반도체 뉴스 보면 온통 TSMC, 삼성, 인텔 막 2나노, 3나노 경쟁 이야기 뿐이잖아요. 그렇죠. 최첨단 경쟁 얘기가 대부분이죠. 근데 GFS는 그 경쟁에 이름도 못 내밀고 있는데 월가는 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사업을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경쟁에서 졌다는 시각과 경쟁을 피했다는 시각, 이게 딱 충돌하는 곳이죠. 졌다와 피했다. 네. 오늘 저희는 GFS가 왜 그 최첨단 공정 경쟁이라는 레이스에서 스스로 기권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바꾼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모두가 F1 그랑프리 우승컵을 놓고 싸우는데 혼자 다른 트랙을 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전략적인 선택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패배 선언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걸까요? 2018년에 회사가 7나노 이하 공정 개발을 중단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패배 선언이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자동차 경주에 비유하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TSMC와 삼성이 시속 400km를 내는 포뮬러 1 엔진을 만들려고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면 GFS는 우리는 그 엔진 경쟁 안 한다고 딱 선언한 겁니다. 엔진 개발을 포기한다고요? 아니 그럼 뭘로 돈을 벌죠? 바로 그 F1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들이요. 예를 들면 초정밀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충돌 방지 센서, 아니면 운전자랑 팀이 소통하는 무선 통신 모듈 같은 거요. 이걸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엔진 없이는 차가 못 가지만 이런 핵심 부품 없이는 경주에서 절대 이길 수도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파운드리 2.0 전략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부품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겠다. 이 말이네요. 특화 기술 파트너. 말이 멋지긴 한데 결국 최첨단 경쟁에서는 밀려났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려난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지를 봐야 합니다. 주력 분야가 12나노에서 28나노, 그리고 그 이상의 기능 집약적 반도체들이거든요. 기능 집약적이요? 네, 예를 들어 5G 통신, 자동차의 전력 관리,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킹 칩 같은 것들이죠. 실제로 고객사를 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애플, GM, 퀄컴, NXP는 물론이고요. 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까지 GFS에 특화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와. 고객사 명단은 진짜 화려하네요. F1 엔진은 못 만들지만 페라리나 메르세데스 팀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알짜 기업.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전략이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되는지 한번 보죠. 2025년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18억 3천만 달러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던데 왜 주가는 반응한 거죠? 투자자들은 다른 숫자에 열광했습니다. 바로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죠. 아, 이익률이요? 네, 29%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그러니까 360 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도 0.5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었고요. 잠깐만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익률이 저렇게나 올랐다고요? 보통 이러면 막 무리하게 비용 절감부터 떠오르는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 이익이라던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비밀은 바로 제품 믹스 개선에 있습니다. 제품 믹스요? 네, 즉 어떤 제품을 더 많이 팔았느냐의 문제죠. 첫째, 마진이 비교적 낮은 스마트폰용 칩 비중은 줄었습니다. 반면에 마진이 훨씬 높은 자동차, 통신 인프라,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29%나 급증하면서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린 겁니다. 아, F1 비율을 다시 쓰자면 저렴한 일반 타이어는 덜 팔고 훨씬 비싼 고성능 레이싱용 브레이크 시스템을 더 많이 판 셈이죠. 돈 안 되는 사업은 줄이고 돈 되는 사업에 집중해서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거네요.
이건 지속 가능한 변화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영진이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사주 매입까지. 네, 우리 회사 주가 지금 너무 싸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평가 상태니 우리가 직접 사겠다.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매출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주주 환원까지 하니까 월가가 똑똑한 플레이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고 주주 환원까지 하는 걸 보면 확실히 현재 사업을 영리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성장 동력을 찾잖아요. 지금 월가의 가장 큰 화두인 AI 분야에서 GFS가 설 자리가 없다면 이런 똑똑한 플레이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이 GFS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두 가지 명확한 AI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AI, 즉 우리 주변의 기기들에서 구현되는 AI입니다. 피지컬 AI요?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거대한 AI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자율주행차, 공장 로봇, 수술용 드론, 스마트 가전처럼 실제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말합니다. 이런 기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거. 정확합니다. 즉,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극도로 아껴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GFS의 독자 기술인 12FDX 공정이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전력에 특화된 기술이거든요. 엔비디아처럼 AI의 두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두뇌가 실제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최근 밉스나 시놉시스의 ARC 같은 프로세서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설계 회사를요? 네. 이건 단순히 칩을 찍어내는 공장을 넘어서 AI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자, 이 설계도를 써서 우리 공장에서 만드세요. 라고 설계도까지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업체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와, 그건 파운드리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 같은데요. 제조업에서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이네요. 그럼 두 번째 AI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 해결사 역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은 엔비디아 GPU만큼이나 수만 개의 G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그리고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효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죠.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좁거나 전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니까요. GFS는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네, 구리선 대신 빛, 즉 광섬유를 이용해 칩과 칩 사이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이죠. 관련 매출이 2025년에 이미 2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28년까지 연 10억 달러 규모로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와, 실리콘 포토닉스 매출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다면 이건 더 이상 보조적인 사업이 아니라 GFS의 핵심 성장축 중 하나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은 질화갈륨, 즉 GaN이라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입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전력 효율을 자랑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업계 1위인 TSMC가 이 GaN 파운드리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기술과 고객을 GFS에 넘겨줬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1위 업체가 유망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경쟁사에게 기술까지 넘겨주죠? 좋은 질문입니다. TSMC는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GFS는 이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정리하자면 AI의 두뇌, 즉 GPU를 만드는 정면 승부는 피하는 대신에 데이터 센터의 초고속 신경망인 실리콘 포토닉스와 효율적인 신진대사인 GaN 전력 반도체를 책임지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영리한 포지셔닝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결국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필수적이잖아요.
요즘 미국 정부가 칩스법 같은 걸로 자국 내 생산 엄청 강조하는데 이런 지정학적 흐름이 GFS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 지정학적 순풍이 이 회사의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GFS는 미국 뉴욕과 버몬트, 유럽의 독일 드레센, 그리고 싱가포르에 모두 대규모 팹, 즉 공장을 갖춘 유일한 메이저 순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유일하다고요? 삼성이나 인텔도 미국에 공장이 있지 않나요? 삼성과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죠.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 하는 순수 파운드리 중에서는 GFS가 유일하게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모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기업들은 대만이나 중국 한 곳에 생산을 몰아넣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절감하고 있거든요. 소위 탈중국,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죠. 이런 기업들에게 GFS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서방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1순위 선택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미국 반도체법을 통해 1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확보했고 유럽 반도체법을 통해서도 독일 드레스덴 팹 확장에 약 4억 9,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와, 국방, 항공우주처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주권 파운드리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에 AI 수혜, 지정학적 순풍까지 이렇게 들어보니 거의 완벽한 투자처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스토리의 약점은 뭔가요? 물론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그림자가 있죠.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시장의 주기성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의 약 36%는 변동성이 큰 스마트폰 시장에서 나옵니다. 아, 아직 비중이 꽤 크네요. 네, 이 시장이 침체되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둘째는 아무래도 그 대규모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겠죠. 맞습니다. 실행 리스크죠. 뉴욕 몰타에 짓는 신규 팹 8.2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실적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년 1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보수적이었던 것도 이런 단기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중국의 SMI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이 구형 공정에서 저가 공세로 압박할 수 있고요. 인텔이나 삼성이 언제든 이 특화 공정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높은 수익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과제입니다. 시장은 GFS가 29%라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목표치인 30%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점만큼이나 분명한 과제들도 있군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 GFS는 거인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고 필수 반도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으며 AI와 지정학적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영리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신규 공장 건설에 따르는 실행 리스크와 스마트폰 시장 의존도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 심화라는 과제도 분명히 안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이 혼란스러운 반도체 시장의 안정적인 방어주이자 스마트한 투자처로 보시나요? 아니면 경쟁과 실행 리스크가 너무 큰, 아직 증명할 것이 많이 남은 쇼미스토리로 보시나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죠. GFS는 지금 밉스나 시놉시스, ARC 같은 설계 자산, IP 회사를 인수하면서 단순 파운드리를 넘어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미래에 인텔이나 TSMC 같은 거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해자 모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본업인 제조업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될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